시간이 돼서 또 나머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요 실습을 좀 저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실습할 여건이 안 돼서 이게 죄송하게도 오늘은 요 이론 강의를 할 거고, 다음 주에 그 이제 월동 포장하는 거는 마침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월동 포장하는 건 다음 주에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질병 관해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교재 270페이지. 교재 270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요 27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20쪽 분량으로 요거를 다 모아놨어요. 질병관에서. 저희 교재 270페이지부터 한 290페이지까지 질병 종류, 원인, 약제 처리 방법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질병관에서는 거의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요걸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질병 종류가 뭐 있고 왜 생기고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은 진드기 처리한다고 후미딜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후미딜비는 다른 막 배탈 나는 거 치료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70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진드기, 질병이 진드기가 있고, 그 뒤로는 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말로. 그 뒤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280페이지에 제가 적어 있습니다. 백묵병, 석고병이라 그러죠. 석고병이 있고, 283페이지엔 노제마병, 그리고 287페이지에는 부젖병, 그리고 291페이지에는 설사병, 이렇게 한 5종류를 적어놨습니다. 벌이 우리가 양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이 병 종류는 거의 5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5종류예요. 그런데 진드기는 사실 병이 아니죠. 병이 아닌데 왜 적어놨냐? 요 진드기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가. 진드기가 유발시키는 합병증만 한 20종류 됩니다. 그 사람 당뇨 걸리면은 합병증 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도 저희가 질병에 넣어놨고, 사실은 진드기가 가장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해충이기 때문에 같이 다룰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진드기부터 볼게요. 진드기는 제가 하도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응애죠, 응애. 원래 정식 명칭은 진드기가 아니라 응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 두 개를 같이 그냥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의상 진드기라고도 부르니까 그냥 대충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응애 같은 경우에는 벌통 안에 들어가서 이제 봉개될 때 쏙 들어가서 봉개 안에서 애벌레 체액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합니다. 소방 안에서. 그러다가 그 애벌레가 출방하면은 그 애벌레 몸에 붙어서 같이 나옵니다. 나와서 다른 벌의 몸에 또 옮겨 타고 그 벌 몸에서 다시 또 소방으로 들어가서 번식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그렇게. 진드기가 번식하는 기간은 그래서 일벌이 태어나는 기간이랑 똑같습니다. 대략 20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일벌이 소방을 뚫고 출방하는 그 시기에 싹 같이 나오니까. 자, 얘네 둘이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벌한테 하냐? 벌 배에 붙어가지고, 배에 붙어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냐? 간을 파먹는 걸 좋아해서. 간을 파먹으면서 벌의 안 좋은 바이러스 같은 걸 벌 몸에 계속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쁜 증상이 벌 몸에 마비가 일어나요. 너무 진드기한테 오랫동안 당하면은 마비가 일어나서 벌이 이 벌통 밖으로 나와서 부들부들 떨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몸이 뒤집어져서 막 뱅그르르 돌다가 죽어요. 마비병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근육을 위축시킵니다. 근육을 위축시키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날개 근육이에요. 날개 근육. 날개 근육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날질 못하고 벌통 앞에서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녀요. 날아가질 못하고 막 옆집까지 걸어가고,
아니면 점프를 해요. 280p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백묵병이 있습니다. 백묵병, 다른 백묵 이거죠. 백묵. 요거 이거 뭐라 그러죠? 분필. 예, 백묵병. 다른 말로는 석고병이에요. 석고병이나 백묵병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쳐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석고병이랑 백묵병을 좀 구분해 놓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병을 지칭하는 거고, 사진 볼게요. 280페이지에 백묵병이란 하고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알갱이 퍼렇기도 하고 하얗기도 한 알갱이들이 막 있는 사진이 있죠. 요게 백묵병의 결과입니다. 소문 앞에 혹은 벌통 앞에 이런 식으로 하얗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애벌레 시체를 벌들이 소문 앞으로 다 청소를 해요. 백묵병에 걸리면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진 옆에 제가 잠깐 읽을게요. 백묵병은 백묵, 분필처럼 꿀벌 유충이 하얀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하며 딱딱하게 굳어서 죽는 병입니다. 석고병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분류한 뒤 원인, 대처 방법, 약제 등을 달리하는 글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백묵병은 유충에게만 발생합니다. 유충에게만. 성충한테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유충한테만 발생하므로 봉군을 전멸시키는 파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한 번에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세력을 약화시켜 회생하기 힘들 정도로 봉군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면은 약이 없습니다, 사실. 진드기처럼 뭐 정해진 약이 있는 게 아니고 벌통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다가 이 석고병 치료할 수 있다라고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석고병은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사실은 치료가 됩니다. 치료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약을 먹이고 약을 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벌통을 깨끗하게 강군이 되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은 만약 석고병이 심하게 걸렸다 그러면 통가리를 해주세요. 통가리.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죽은 애벌레를 소문으로 계속 내보내는데, 이게 소문 쪽이 보면은 꼭 오래 쓴 벌통은 소문 쪽이 오목하게 파여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애벌레 시체가 걸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럼 그 통은 계속 석고병이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통가리를 한번 해주세요. 통가리를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곰팡이라 그랬잖아요. 곰팡이. 그러니까 곰팡이 균 없애려면은 청소를 해주거나 소독을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소독을 한번 해줍니다. 주정으로. 소독을 해주는데 벌통 내부 그리고 벌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벌 몸에다가 이 주정 한번 착 뿌려주시고 벌을 털어요. 턴 다음에 소방에다가 주정을 쫙 뿌려주시고 이렇게 소독을 해주세요. 소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아니고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축소. 자, 이 석고병 걸리면 특징이 뭐냐면은 벌이 넓게 퍼져 있어요. 넓게 퍼져 있어서 대충 보면은 얘네가 뭐 한 5매벌인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봉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봉판도 되게 많은데 5매벌이 되고 봉판도 많으니까 얘네 이대로 놔두면은 알아서 회복하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봉판이 많아도 그 안에는 이미 막 다 죽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애벌레들이 죄다 석고병 걸려서 죽기 때문에 사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봉판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벌이 있으면은 저는 석고병 걸리면은 무조건 2매 아니면 3매로 축소를 해줘요. 앞뒤 안 보고 무조건 한 2매 정도로 축소를 해줍니다. 벌이 얼마나 되든 축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봉판은 거의 다 빼주게 되겠죠. 빼준 봉판은 다 버려요. 빼준 봉판은 태워버리거나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축소를 해줘야 돼요. 이매로. 이매로 축소를 해줍니다. 축소해주면은 착봉이 굉장히 잘 되겠죠. 이때는 벌이 넘칠 정도로 축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매로 해주는 거예요. 벌이 넘쳐서 막 벽에 달라붙고 사양기에 달라붙고 이럴 정도로 축소를 해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그 능률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고 벌들이 착봉이 잘 돼서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온도 유지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면서 이 곰팡이균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축소까지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저는 보온을 해줘요. 보온. 보온 덮개로 해가지고 매우 따뜻하도록 보온을 해줘요. 그러면은 착봉도 잘 돼 있고 청소도 잘하고 벌통 안까지 따뜻해지잖아요. 병이 싹 낫는 거예요. 사람 감기 났듯이. 감기 걸리면은 막 전기장판 뚫어놓고 뜨뜻한 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기 달아나듯이 보온까지 잘 해주면은 석고병이 딱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막 봉판에 엄청나게 그 석고 걸린 애벌레가 들어있던 게 이제 봉판도 다 빼줬으니까 없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노제마병이 있습니다. 노제마병은 이제 여러분이 봄벌 깨울 때 바로 맞닥뜨릴 병이에요. 봄벌 깨우고 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주세요. 노제마병은 성충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발병하면 정상적인 소화, 외부 활동, 비행이 불가능하며 수병이 절반 정도로 단축됩니다. 감염의 원인은 야생의 오수, 먹이 등에 존재하는 원생동물의 기생충포자예요. 기생충포자. 저기 석고병 같은 경우는 곰팡이고 이 노제마병은 기생충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보다는 예방이 있는데 예방 첫 번째는 깨끗한 물이나 깨끗한 먹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을 씁니다. 후미딜비라는 약. 후미딜비라는 약을 써서 이제 예방을 하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약하게 걸렸으면 후미딜비를 써서 치료까지도 합니다. 자, 4번으로는 부젖병이 있습니다. 부젖병은 287페이지에 있고요. 부젖병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 괄호 1번만 읽어볼게요. 부젖병은 꿀벌의 유충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썩어서 사망하는 병입니다. 유충한테만 발생해요. 부젖병은 유충한테만 발생하고 뭐 유럽 부젖병과 아메리카 부젖병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저기 증상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뭐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한 번 발생하면 벌통을 포함한 모든 봉군을 불에 태워 없애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발병률이 다른 질병만큼 높지가 않아서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요. 부젖병 구제 방법 굉장히 짧죠. 2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불태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부젖병 걸리면은 이렇게 주정으로 벌통을 소독하고 소비를 소독한 다음에 뭐 다시 며칠 지나서 쓰고 절대 안 됩니다. 부젖병 걸리면은 소문 맞고 통째로 그냥 불태워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 걸리는 게 최선인데 사실은 걸리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병이에요. 자, 290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예방법이 또 있어요. 예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예방법이에요. 뭐 상한 꿀을 주지 마라, 뭐 오염된 물을 주지 마라, 뭐 아니면은 이 부젖병에 걸린 소비를 내검한 툴을 쓰지 마라.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예방법이고 사실은 착봉 강군으로 키우는 거 말고는 예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면은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면은 무조건 불태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부젖병은 뭐 죄송하지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